갈라치기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걸까요? 프로 불편러들 왜 그러는 걸까요? 다 같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 고비를 서로 넘으려면 전체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정우열입니다. 혐오가 무엇일까요? 쉬운 말로 극혐이죠. 누군가를 너무 혐오한다, 싫다. 그 느낌들을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살까요? 오늘은 혐오의 시대를 주제로 그 이면의 심리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대, 젠더, 이념, 계층 모든 영역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디고 모든 이런 현상에는 이면의 심리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혐오 역시도 개인한테도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도 이루어지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최근 3년의 코로나 시국이에요. 불안은 조금 약한 표현인 것 같고요. 생존의 두려움. 내가 이 세상을 건강의 위협을 받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이 측면도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적당히 해소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 시국이라는 거예요. 만나던 것도 안 만나게 되고 팩트 위주, 정보 전달 위주나 하지 나의 진솔한 감정을 쫙 풀어내는 그 시간이 오랫동안 우리는 없었습니다. 점점점 고립이 되는 거. 그냥 물리적으로만 사람들을 안 만나고 혼자 있는 고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서 상호적으로 소통하면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통되면서 조금씩 해소되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국이 최근의 시국인 거예요. 감정은 오히려 복잡해진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사람은 이런 감정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됩니다.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해소가 안 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바람직하지가 않죠. 피하고 보는 게 사람이죠. 우선은 감정을 외면하고 억누르고 감정과 나 사이에 방어막을 자꾸 세우고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또 정확히 말하면 집착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크게 나누면 생각과 감정이 있고 감정이 힘들면 감정을 외면하기 위해서 이 생각에 집중하는 거 강박사고에 집착하는 행위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에 몰두할 그 대상이 필요해요. 그냥 처음부터 혐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서들이 있죠. 처음에는 그냥 나랑 다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 사람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가짜뉴스일 수도 있고 음모론일 수도 있고 점점점 더 거기에 몰두해요. 디깅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몰두해 있는 동안 내가 사실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 불안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외면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원래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의심이 잠깐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원래는 의심이 좀 있다가도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좀 지나쳤네 또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같네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소통하는 것 자체도 없지만 또 그러면서 SNS는 비대면으로 많이 소통하잖아요. 근데 SNS에 함정이 있죠.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피드나 포스팅만 알고리즘이 계속 올려줘요. 그러니까 난 계속 그것만 보고 역시 내가 가진 이 생각 맞구나 그러면서 의심이 막 생기고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상대방을 향한 혐오의 마음이 더 커져요. 그리고 막 화가 납니다. 그거를 또 표현을 하겠죠. 댓글로 달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은근히 표현을 하거나 완벽한 비난의 말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듣기에는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이념, 생각, 나의 어떤 세대상 또는 나의 직업, 나의 성별, 나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화가 나죠. 서로 또 이 혐오를 주고받고 하게 되면서 확장되는 게 요즘 혐오의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한번 패턴이 되면은 내가 가진 감정을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쏟아내는 식으로 비난하지 않으면 내 감정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만 뭔가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내가 먼저 찾아요. 반대쪽으로 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가 그런 게 나오면 클릭이 되죠. 포털 기사는 그런 걸 또 이용하죠. 클릭을 하게끔 제목을 뽑고 클릭하고 화가 나고 혐오의 댓글 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그 혐오의 댓글을 보면서 또 상대 측에 대한 혐오감이 또 들고 이러면서 서로 맞물리는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방어 기제 중에서 분열이라고 해요. 스플리팅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유아들의 방어 기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불확실함을 최소화해 가는 과정 자체가 내 마음에 안심을 주거든요.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요즘 시국에 혐오의 시대의 이면에는 이 분열이 있습니다. 방어 기제로서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내 마음을 극단과 극단으로 세상을 나눠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내 편이 있고 남의 편이 있어요. 그러면 내 편한테 나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더 연합할 수도 있고 든든한 지원자 느낌을 받고요. 남의 편은 또 확실하게 비난하고 적으로 삼아야지 든든하고요. 마케팅 중에 최고 마케팅은 불안 마케팅이죠. 교육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사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이거를 소비해야 되고 이런 압박감을 받는 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고 그런 사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반대쪽에서 가급적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서로 막 혐오하고 서로 배척하고 사교육은 문제야 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문제야, 방치야,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게 되는 문화가 요즘 있죠. 그 위에는 보이지 않는 손, 불안 마케팅을 이용해서 갈라치기 하면서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소위 프로 불편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는 걸까요? 불편하니까 뭐 감정적으로 원래 예민해서 그거에 대한 불편감을 댓글로 남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런 감각적인 감정적인 것 때문일까요? 그거는 사실은 표면적인 거고요. 이면에는 자기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소화하지 못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에요. 사실은 예민함이라는 거, 섬세함이라는 거는 그게 감각이든 감정이든 엄청난 무기거든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내 마음 안에서 자꾸 쌓이고 이거를 어딘가에는 해소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불편한 점을 자꾸 찾고 찾아다니고 그걸 표현하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내가 요즘에 너무 화가 많다? 그럴 때는 완벽하진 않아도 잠깐 멈춰보려는 노력을 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관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뭐 프로 불편러를 비난하자, 또 혐오하는 사람을 혐오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심리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자. 혐오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그러지 마라, 혐오하는 사람 극혐, 이런 식으로 또 혐오하고 그러면 악순환 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놓치고 있는 감정들이 있구나, 이거를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겠구나,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지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댓글로 하는 상호작용이든 직접 대면으로 하는 상호작용이든 혐오가 일어나는 거는 어쨌든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입니다.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저 사람을 탓하면서 내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머리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식의 생각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무의식적인 이면에 있는 감정적인 흐름을 잘 이해해야지 조금씩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흐름, 나조차도 수용 안 하는 개인, 이거를 잘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수용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있는 그대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해라, 그리고 수용받는 경험을 해라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이런 얘기 했다가는 오히려 더 상처만 받는다,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수용보다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혐오하고 이거를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움직이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어요. 나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느낌 받으면 백도가 되는 거죠. 더 고립으로 들어가고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속에서 혐오는 더 들고, 이게 혼자 노력하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좀 이런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비를 서로 넘으려면 전체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 수용하는 문화가. 그런 안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이 벽을 넘을 수 있거든요.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유튜브 안 하겠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인식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문제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터지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도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문제가 드러나야지 이 이면에 있는 걸 보려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다행히 요즘 문화적으로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생기죠. 이 흐름으로 가다 보면 수용하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혐오의 대상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띄는 사람들이에요. 뭐 연예인, 정치인, 어떤 운동선수, 요즘에는 인플루언서, 뭐 유튜버. 근데 눈에 잘 띄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유명세를 타서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뭐 그런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고요. 겉으로 봐서는 너무 화려하고 좋지만 속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다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어요.
페데스탈 이펙트라고 하죠. 건축 용어인데 어떤 받침대 위에 사람들이 서 있으면 잘 보여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보다 주목된 사람을 볼 때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 사람이 행동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어떤 전통적으로 집단 무의식이 형성된 직업들이 있거든요. 교사, 의사, 또 경찰. 사회적으로 그 사람은 더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되고 이런 분들일수록 더 기대치가 높아지고요. 당연히 실망도 크고 배신감이 분노를 또 일으키고 그거를 또 표현하면서 악플 세례로 이어지기도 하고 매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똑같은 잣대로 이제 보지 않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이제 힘들어하고 비난하는 대중들은 그건 당연한 거다. 자기들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라보기도 하죠. 혐오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걸 뭐 투사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의 어떤 위축된 영역, 그림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트집을 잡아서 비난하면 내 마음이 좋은가요? 임시적으로 잠깐 반짝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기사 찾고 과거사를 다 뒤지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여서 다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겉과 속이 더 달라지고 우려하는 대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뒤에서 더 하고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겠지만 더 많은 분들은 비난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위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손해다. 내가 거기에 몰입하고 몰두하느라고 시간 낭비 엄청 되고요. 처음엔 잠깐 희열 느끼지만 계속 찾아볼수록 화가 나요. 이게 믿을 수 있는 사회냐? 이런 식으로 불신이 더 생기고 의심이 더 생기고 그럴수록 내 에너지는 더 소모되고 무력감에 빠지고 무력감이라는 거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없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구나. 이런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이 무력감이라는 거는 이면에 있는 감정이고요. 이게 표현형으로 될 때 제일 흔한 게 바로 분노예요. 화가 나는 것 자체에 집중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 이면에 있는 감정, 배신감을 느꼈구나. 이런 식의 이면의 감정들을 살펴보고 그 감정을 내가 믿는 사람과 리스크가 있지만 도전을 해서 나눠보고 수용받고 해야지 이면의 감정이 해결되고 그래야지 쓸데없는 감정 에너지 낭비, 시간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나한테 집중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쭉쭉쭉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혐오의 시대라고 오늘 처음에 주제를 잡고 말씀을 드렸지만 혐오 좀 하지 말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너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무력감을 너무 느끼고 있구나. 그 부분을 스스로도 살펴봐야 되고 그 부분을 나눠야 되고 이면의 감정에 관심 가지고 해소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이 혐오의 시대가 지나면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시대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라는 말씀 제가 드리지만 별로기 때문에 별로임을 인정만 하면은 수용할 수 있거든요. 다 같이 그런 분위기의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